작년 말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한 소식이 카드사들의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을 어떤 자료에서는 결합 전문기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데이터 전문기관과 결합 전문기관이 뭐가 다르지? 두 기관이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비슷한 기관명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인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고 데이터 전문기관, 결합 전문기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헷갈린 용어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모두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다루는 특별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법에서 정의한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다, 신용정보법 제2조 15, 16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가명정보의 결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가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가 지정합니다. 즉, 결합 대상 정보에 개인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이 결합은 개고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지정받은 데이터 전문기관인 기관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조금 명확해졌죠? 즉, 결합 전문기관과 데이터 전문기관은 다른 곳입니다. 물론 결합 전문기관과 데이터 전문기관은 두 개의 다른 기관 회사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은 동일하나 결합 대상 정보에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결합은 금융위로부터 지정받은 데이터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전문기관을 민간에도 개방하면서 자체 데이터에 대한 셀프 결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본 허가까지 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고 작년 말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LGCNS, 삼성 SDS, 쿠폰, 통계청 등 8곳이 예비 지정받았으며 올 상반기 중 본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는 삼성 SDS, LG CNS를 포함해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 INC, SK CNS 등 22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삼성 SDS와 LG CNS의 경우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삼성 SDS와 LG CNS는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 모두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문기관은 비금융 데이터만 다루는 기업보다 데이터 결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과는 무관한 기관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전송 요건을 신설하면서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대상기관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전송 요구권의 대상은 개인 신용정보에 국한되어 있고,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송 요구권 대상은 개인정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전자정보법 개정을 통해 본인행정정보 전송 요구권도 도입되었고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는 금융, 공공 등 특정 분야에서만 서비스 중입니다. 신용정보법, 전자정보법 등 개별 법상에서만 개인정보 이동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법상 개인정보 이동권 부여는 이종산업 간 자유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 법적 도입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추진되고 2021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가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5조의 3, 제1항, 제2항에서 지정기준 및 지정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은 개인정보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 시스템 구축 표준화, 개인정보관리 분석, 기타 권리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개인정보 전송관리 분석 관련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정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 행위 및 지정 취소 등의 내용도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의 3, 제3항에서 제7항에 따르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 행위는 전송 요구를 강요, 유도하는 행위,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주체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정 취소는 거짓 부정으로 지정받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취소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위 내용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개보위는 올해 2월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합 전문기관, 신용정보법의 데이터 전문기관은 2개 이상의 기업기관을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유사성을 가지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과는 무관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합 전문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위 세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고 잘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